자, 오늘은 2차 방정식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방정식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방정식 하면 등식이 떠올라야 되죠. 등식은 두 가지 종류의 식이 있는데 항등식과 그리고 방정식이 있습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 기호를 써서 좌변과 우변이 동시에 있는 식들, 이런 걸 등식이라고 하죠. 이 등식의 종류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죠. 항등식은 미지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미지수 x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참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따로 부르고 그것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방정식은 미지수 x값에 여러 가지 수를 넣을 수 있는 식인데 그 값에 따라 식이 참 또는 거짓이 됩니다. 이때 참 또는 거짓이 된다는 건 등호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3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 x에다가 1 넣으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은 3이라는 참이 되기도 하고 x에다가 뭐 2를 넣으면 얘는 5는 3이라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x값에 여러 가지 수를 대입할 수 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차 방정식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AX는 B꼴로 변형할 수 있는 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수 X가 1차만 있는 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때 단 A는 절대 0이면 안 돼요. A가 0이면 1차가 사라지죠. 1차가 사라지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으므로 1차 방정식은 AX는 B꼴일 때 A가 0이 절대 되면 안 된다가 1차 방정식의 정의입니다. 뭐 선생님 AX 플러스 B는 0꼴 아닌가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어차피 AX 플러스 B는 0이어도 해를 구하려면 이때 이 B를 2항에서 풀잖아요. 그래서 AX는 B꼴이다 라고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AX는 B라는 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자, 선생님이 이 앞에 방정식이라는 말로 따로 붙이지 않았죠? 이렇게 방정식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을 때 등식은 항등식일 수도 있고 방정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고려해서 AX는 B를 푸는 방법은 먼저 A가 0이 아닐 때와 A는 0일 때로 나눠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가 0이 아니면 얘가 방정식이겠지만 A는 0이면 얘가 항등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정식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따로 언급이 없다면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 둘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는 이 식이 참되게끔 하려면 양변의 등식을 성질을 이용해서 AX는 B라는 식을 A로 나눠서 X만 남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X는 A분의 B라고 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죠. 만약에 A가 0이면 우리가 이때 또 B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B가 0인지 B가 0이 아닌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는 0꼴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도 0, 우변도 0이 되겠죠. 따라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식이 참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식이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항등식이었죠? 따라서 이럴 때는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 이것을 한자로는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정. 자, B가 만약에 0이 아니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좌변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 곱하기 X니까 0이 되겠죠. 0은 0이 아닌 수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인 상태가 됩니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거짓이 된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자로는 불능,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X는 B라는 상황에서는 해가 총 3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고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라는 해를 한 개 갖고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0X는 0이어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b가 0이 아닐 때는 0x는 0이 아닌 수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이 날 수 있으니 1차 방정식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이 a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둘로 나눠야 된다는 거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지금 1차 방정식 상황이죠?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식은 우리가 이항에서 동류항끼리 정리해야 되겠죠? 5x 넘어가면 2x,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에서 4여서 x는 2다 라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봤더니 지금 x의 개수가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럼 얘가 1로 넘어오면 얘는 0 곱하기 x꼴이 되고 얘가 는 4가 돼요. 0 곱하기 x는 4라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방정식을 풀어라의 답이 됩니다. 세 번째, 역시나 x의 개수가 똑같죠? 그럼 얘는 0 곱하기 x인데 얘도 넘어가면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항상 해가 되겠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시면 방정식을 풀어라의 답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답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4번 볼게요. 4번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는 a 플러스 3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요 x의 개수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9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 있음을 니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x의 개수가 0일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0이라고 한다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a제곱은 9가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3과 a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랑 그리고 a는 3일 때랑 a가 마이너스 3일 때랑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상황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a가 3도 아니고 마이너스 3도 아니라는 것은 x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양변을 a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런 방정식이 있잖아요. 자, 그때 얘를 a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는 0일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3은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3 약분되면서 a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3일 때 봅시다. 자, a가 3일 때라는 것은 얘가 3 넣으면 얘가 0 되죠. 근데 0 곱하기 x는 여기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6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해가 없다. 불가능하잖아요. 0 곱하기 x는 6일 수가 없죠. 자, a가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하면 얘는 0 곱하기 x는 0이 되죠. 따라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a가 3도 아니고 마이너스 3도 아닐 때는 x는 a 마이너스 3분의 1, a가 3일 때는 해가 없다,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1차 방정식의 상황인데 지금 얘네 여기서 지금 동류항끼리 정리하셔야 돼. a제곱 x랑 x랑 동류항이죠. 그래서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1x가 되고 얘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2로 묶으면 얘가 a 마이너스 1이고 얘는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1로 나누려면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일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x의 개수가 0일 수 있는 상황은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또 역시나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a가 1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라는 것은 x의 개수인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양변을 나눌 수가 있죠.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a-1 곱하기 a 플러스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x는 여기 다 1 돼서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면서 얘는 a 플러스 1분의 2다 라는 해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a는 1일 때랑 a는 마이너스 1일 때 셀수로 나눠야 되겠죠? 먼저 a는 1일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는 0이다 라는 식이 돼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해가 무수히 많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 곱하기 x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죠. 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이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이번 단원의 목적인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얘는 2차라는 차수를 가지면서 방정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고 근을 구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이런 논리로 푸셔야 돼요. 우리가 a 곱하기 b는 0이다 라는 것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만 하겠죠. 자, 요걸 가지고서 이 논리로 갖고 2차 방정식을 푸셔야 합니다. 자, 이 논리를 갖고 2차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 꼴로 변형할 수 있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하므로 x는 알파 또는 베타라는 해를 갖는다라고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혹은 x의 개수가 있다면 이때 얘가 0이거나 이때 얘가 0이려면 x는 b분의 알파 또는 x는 c분의 베타 이렇게 나오면 얘가 x의 해가 된다라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일 때 가능합니다. 첫 번째도 완전 제곱식, 두 번째도 완전 제곱식인 상황이죠. 우리가 x라는 애가 모두 다 제곱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문제 풀자?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 풀자라는 거죠. 선생님한테 중학교 3학년 때 3-1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x제곱은 a인 상황이죠. 자, 이때 a가 0보다 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마무리하셔야 되고 a가 0이면 x는 0만 나오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실근은 무슨 뜻이냐면 실수인 해를 말하는 거죠. 실수인 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바로 앞 단원에서 복수수를 배웠고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수 범위에서 답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 두 허근을 직접 구하시면 되고 보통은 실근을 구하라고 나온다면 이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수인 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p의 제곱은 q꼴이면 이때 q가 0보다 큰지 확인하시고요. q가 0보다 크면 x 플러스 p의 제곱은 q일 때 이 제곱을 없애면서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쓸 수 있고 이때 플러스 p가 이항하면서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이렇게 답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의 형태 상황에서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더 편하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다 어렵다면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답을 낼 수 있는 것을 근의 공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공식대로 우리가 외워서 답을 내기만 하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의 상황에서 x값은 무조건 2a분의 그러니까 요 개수들 있죠.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 다음 상수항 얘네를 이용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하면 무조건 x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만약에 이 x의 개수인 b가 짝수면 b를 2로 나누는 것을 b'이라고 하고 그럼 b는 얘는 2b'이기 때문에 이 b 자리에다가 2b'이라고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b'을 이용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도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다시 말해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공식은 우리가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이 두 공식은 암기를 잘 한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한번 증명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근의 공식 한번 증명해 볼게요. 간단해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중3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혹시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한번 잘 들어볼게요. 자, 먼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a가 있으니까 a로 전체 묶어줍니다. 그러면 x제곱. 자, 그 다음에 얘를 a로 묶으려면 분모에 a를 남겨야 되겠죠?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묶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이 절반의 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발견하에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의 개수가 a분의 b니까 이것의 절반은 2a분의 b가 되고 그것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걸 더할 수 없으니 뒤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을 같이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상수항 플러스 c를 뒤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만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곱셈공식으로 전개하면 얘 나와요. x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a분의 bx,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2a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라는 상수항이 필요하고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이것의 절반이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것들 선생님이 중3 때 잘 가르쳐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은 대신에 이 바깥으로 나가서 괄호 바깥으로 나가서 c랑 더해줘야 돼요. 자, 근데 얘가 괄호 바깥으로 나오려면 요 a를 곱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는데 a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통분해야 돼요. 그럼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얘는 4a분의 4a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군요. 여기 마이너스 묶었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항되고 양변을 a로 나누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제곱을 없애면서 여기 있는 요 제곱을 없애면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오게 되고 얘가 일로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얘도 제곱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루트 붙이셔야 되죠? 2a 똑같은 거 보이죠? 다시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곱셈 공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잘 외우시면 돼요. 잘 외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때 b가 짝수면 아까도 말했지만 b를 2로 나눈 것을 b'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b 대신에 2b' 쓰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b 자리가 여기 두 군데가 있죠? 이 자리에다가 2b' 갖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얘 전개하면 얘가 4 바깥으로 나오면서 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공통인수인 4 보이세요? 그래서 이 4가 어떻게 되냐면 4로 묶여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루트 따로 붙일 수 있잖아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4 곱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2로 나옵니다.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지금 얘 모두 다 2 있는 거 보이니까 약분 괜찮죠? 따라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짝수 공식입니다. 두 공식 모두 다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하자. 두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하자. 제곱근은 완전 제곱식인 상황에서,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인 상황에서 제곱근을 이용하는 특수적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때는 무조건 근해 공식으로 답을 낼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인수분해 먼저 이용해보고 완전 제곱식 상황에서는 제곱근 이용해보고 마지막으로 근해 공식으로 답 낼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상황에서 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근의 정의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근이라는 것은 식을 참되게 하는
x값이라는 뜻이 있는데 참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이 주어져 있으면 식에 대입한다라는 걸 갖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근이 주어지면 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푼다. 자, 그러면 보통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들이 있을 거거든요. 미정개수. 그것을 구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x 플러스 2a는 0의 한근이 1일 때 또 다른 한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먼저 여기 주어진 이 한 근을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고요. 왜? 근은 식을 참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해야 됩니다. x는 1을 대입합니다. 그럼 x자리에다 1을 모두 다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5 플러스 2a는 0이다 라는 것이 되고 a 더하기 2a는 3a, 5 더하기 1은 6이라서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인 a를 구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정개수를 구해진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1을 방정식에다 대입하라는 거죠.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또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하니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4,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더해서 3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a 곱하기 b는 0일 때는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 또는 1 되죠. 1은 한 근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 근이 주어지면 근을 대입해서 미정개수를 구하고 그 미정개수를 대입한 방정식을 구해서 또 다른 한 근을 구해낸다. 이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어라는 문제에서 절대값이 등장하기도 해서 절대값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값은 먼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절대값의 정의란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다. 그러니까 원점과의 거리가 절대값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원점과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자, 원점과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자, 이때 거리는 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절대값 3은 원점과 3 사이의 거리다 라는 뜻이고 원점과 3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역시나 이 거리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이러한 절대값의 뜻을 알고 계시면서 자, 이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갔을 때 푸는 방법은 범위를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낼 때 중요한 게 그 범위 안에서 인 범위라고 할게요. 범위 안에서 반드시 해를 결정해야 된다가 범위를 나눠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값 x는 이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이 절대값을 먼저 풀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큰지 x가 0보다 작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3이라고 나와야 되고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있으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이 관찰되시죠? 자, 그래서 절대값 x는 이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풀기 위해서는 부호를 먼저 살펴보시고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자, 절대값 안에 x-a가 들어있다면 얘가 0 되는 값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x는 a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x가 a보다 클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누시고 x가 a보다 크면 x-a는 양수겠죠? 그래서 x-a 그대로 나오면 되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큰 차에서는 얘가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음수다 라는 결론이 되고 음수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x-a의 자체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되기 때문에
x-a에 괄호를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함을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 나올 때 다항식에 마이너스 붙일 때는 꼭 괄호를 해준다라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식이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걸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0 되는 x값의 기준이 3분의 2인 거 보이시죠? 자, x가 3분의 2보다 클 때와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로 나누고 자, 범위를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모든 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등호를 아무 데나 하나 붙이시면 되는데 관례적으로는 크거나 같다 쪽에 많이 붙입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붙이셔도 돼요. 자, 그러면 x가 3분의 2보다 크다는 것은 3x-2가 0보다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 벗겨서 그대로 나오면 되죠. x제곱 플러스 3x-2는 2 이렇게 나오게 되고 는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를 이항해서 x제곱 플러스 3x-4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4, 1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네요.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되고 이때 해를 딱 보니 마이너스 4랑 1이 보이지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범위 안에서 해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첫 범위를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때 x의 해는 1이라고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 범위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것에 주의하자.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3x-2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됩니다. 자, 3x-2에다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 때는 괄호하고 마이너스 붙이는 것에 유의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때 괄호를 풀 때는 분배 법칙이 들어가야 되고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2기 때문에 얘가 넘어와서 0이 되거든요. 는 0이 되겠죠? 자,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공통인수인 x로 묶어서 x-3은 0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역시나 이때 x의 해는 0과 3이 나오지만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3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x는 0만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 범위 안에서만 답을 내리자. 따라서 해는 x는 0 또는 x는 1. 이 범위 내에서는 x는 1, 이 범위 내에서는 x는 0이기 때문에 둘 모두 다 답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만큼 이용될 수 있는 것이 가우스 기호인데 자, 가우스 기호는 따로 어떤 뭐 단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 뒤에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문제 뒤에 요 대괄호 있죠. 우리가 아는 대괄호로 x를 쳐놓고 이것의 뜻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라는 말로 그냥 써놔질 거예요. 자, 그럼 요 말이 무슨 뜻인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라는 말을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가우스라고 읽습니다. 자, 가우스 2분의 5는 2분의 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2분의 5를 찾아보면 얘는 2와 2분의 1이기 때문에 2와 3, 4인 가운데 정한 가운데 2분의 5가 있겠죠. 자, 그럼 2분의 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플러스 2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우스 2분의 5는 2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가우스 0.1은 0.1이 0과 1 사이에 0에 가깝게 들어있죠. 자, 그러면 가우스 0.1이라는 뜻은 0.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라는 뜻이므로 0.1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가 0이라서 가우스 0.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우스 마이너스 0.1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마이너스 0.1이 있죠? 자,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0.1 또한 마이너스 0.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기 때문에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마이너스 1.1이 들어있으므로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가우스 x라는 뜻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란 뜻이기 때문에
값은 모두 다 정수로 떨어진다 라는 특징이 보이시죠? 따라서 가우스 x는 n이다 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가우스 x가 n으로 갖는 이 x 값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면 우리가 가우스 x는 n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1이다 라는 것은 이 x값이 1부터 2 전까지는 모두 다 가우스 x는 1 값을 갖죠? 이것이 서로 같은 뜻이다 라는 거죠. 가우스 x가 0이다 라는 것은 0부터 1 전까지 모든 숫자가 가우스 x가 0이겠죠? 이런 뜻을 갖는다는 거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이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x값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x 하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야 되는 게 가우스 x는 정수다. 그리고 그 가우스 x가 정수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의 값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스 x를 범위로 나누면 무조건 정수가 된다, 수가 된다라는 것이 가우스 x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우스 x가 포함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식에서는요, 가우스 x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가우스 x를 문자 취급하셔서 그냥 방정식을 평소에 풀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2, 1, 5,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크로스로 곱하면 플러스 3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얘는 2 가우스 x 플러스 5 곱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이때 가우스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와 1이다 라고 우리가 마치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가우스 x는 항상 정수로 답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은 정수지만 마이너스 2분의 5는 정수가 아니죠? 따라서 가우스 x는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가우스 x가 1인 값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가우스 x가 1이 되는 모든 x값이 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이 x값은 범위로 답이 나와야 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x면 모두 다 가우스 x가 1이다를 만족하게 되므로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1이다라는 뜻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지금 가우스 x 안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가우스 1.1이라는 값을 생각해 보면 얘는 1 플러스 0.1과 같고요. 이때 1은 정수기 때문에 1 플러스 가우스 0.1과 같습니다. 가우스 0.1은 0이기 때문에 얘는 1이죠. 근데 1.1도 1.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x에서는 우리가 정수는 가우스 x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지금 가우스 x 플러스 1이 있는데 가우스 x 플러스 1은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도 이 1은 정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여기 정수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가우스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 가로하고 가우스 x 플러스 3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제곱이니까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2 가로하고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2 가우스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가우스 x 마이너스 9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다 분배 법칙을 해서 2 가우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 4 가우스 x니까 얘랑 계산해서 플러스 가우스 x가 남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가 돼서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은 0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 1, 2, 3은 6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가우스 x값이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이해갔어요? 그런데 가우스 x는 정수만 낼 수 있으므로 2분의 3은 될 수 없죠?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인 x값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인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므로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식을 보니까 여기만 가우스 x가 있고 지금 옆에 보니까 x의 범위가 있죠. 우리가 가우스 x란 무조건 n이라는 정수가 되고 가우스 x가 n일 때는 x의 범위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요구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연속된 정수로 x를 끊어주면 우리가 가우스 x는 정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정수 단위로 범위를 끊어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는 범위와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다라는 두 개의 범위로 여기 주어진 범위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범위에서 가우스 x값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x값들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값을 가지므로 우리가 이 값들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우스 x에다가는 이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3은 x다 라는 식이 되겠죠. 여기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식을 만족하고 2, 1, 3,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x값이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때는 우리가 x가 가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되는데 우리가 범위 안에서 답을 채정해야 되겠죠? 자, 요 범위 안에 2분의 3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x값은 마이너스 1만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가우스 x값은 모두 다 0이라는 상수를 갖죠? 자,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2x제곱은 x다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 항에서 2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고 x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가 0과 2분의 1이 나오는데 역시나 범위 안에서 답을 택해야 되니까 0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2분의 1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x는 이때 0이랑 2분의 1을 모두 다 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x값이 마이너스 1,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0이랑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 0, 2분의 1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스 x를 이용한 가우스도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데 가우스 함수는 x가 모든 실수일 때 이때 가우스 x가 n이다 라는 값을 가질 때는 x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일 때 다시 말해서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는 n이다 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y는 가우스 x라는 것은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상수로 딱 떨어지게 되죠. 자, 한번 범위로 나눠보면 x를 0부터 1 사이로 나누면 이때 가우스 x는 0이므로 y는 0이다 라는 함수가 되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모두 1이므로 y는 1이다 라는 함수를 가져야 되고 x가 2부터 3까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가 2가 되므로 y는 2다 라는 함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y는 0을 그려야 되므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y는 0, 이 값을 갖고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y값이 모두 다 2여야 하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겠다라는 추론이 되시죠? 자, 그래서 마치 이게 계단과 비슷한 모양, 물론 여기 끊겨 있지만 이렇게 계단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 땡땡땡 땡땡땡 더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것이 가우스 함수의 모양이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가우스 함수가 더 이해하고 나중에 이런 함수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